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마이크가 꽂혔나? 오늘은 요거죠. 어제 잠깐 하다가 그냥,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수정하려고, 영상을 내렸어요. 국토교육부과 경매 5편. 오늘은 지구단위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죠. 모르시는 분들은 제 기본 교재나 아니면 또 블루오션 교재, 특히 블루오션 교재에 상세하게 중요한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거 꼭 참고하세요. 정말 지구단위 계획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하고, 오늘은 이제 지리외신,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지리외신 한 서너 건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이 한번 세워지면,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변경하는 방법도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방법들, 요것들까지 한번 소상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20분이 지나면 이제 영상이 끊기면 제 교재 참고하세요. 그게 지구단위 계획에서만큼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강의 교재는 12월까지만 판매하고 있고요. 이 강의 교재 판매에 대해서 제가 강의 후단에 앞으로는 말씀드릴게요. 강의 후단에 이제 며칠 안 남았죠? 한 5일 남았죠? 강의 교재 판매에 대해서는 후단에 강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오늘 이렇게 자 교재를 먼저 보고 있습니다. 오늘 642강 국토계획과 경매에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과 경매에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 또 지리외신, 여기다가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변경까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모르시는 분은 제 전 강의 꼭 반드시 참고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낙찰 받아가지고 성공하려면 정말 대한민국 웬만한 땅들은 다 지구단위 계획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에서 성공하려면 반드시 제 그 블루오션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 지리외신 조금 이따 하고, 뭐 지구단위 계획 이런 것들은 다 아시죠? 자, 지리외신 먼저 해볼까요? 자, 저번 시간에서 이어서 하는 겁니다. 자, 주민 제한으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됐죠. 그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의 확장과 그 다음에 내용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능하냐, 요걸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지리외신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지리외신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공무원이, 일선에 있는 공무원이 상급기관에 있는 공무원에게 질의를 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법 내용을 해석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수 있어요. 이 지리외신이 어떻게 보면 법이라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민 제한으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 확장과 지구단위 계획 내용 변경을 함께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토지 면적 기준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요. 아이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 목이 터져라고 구역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내용은 비단 지구단위 계획뿐만 아니라, 그죠? 다음 시간에 이제 한 2, 3강 후에 성장관리계획 구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기본적인 구역이 먼저냐, 계획이 먼저냐라고 저번 시간에 이렇게 목이 터져라 얘기했던 내용은 앞으로도 국토계획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분하지 않으면 법조문을 읽어도 아무 쓰잘데기 없다.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구역이 먼저냐, 계획이 먼저냐, 요걸 좀 심도 있게 얘기했던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제가 조금 이따 나중에는 이제 뭐 그 국토계획법에서 나오는 뭐 가구냐, 획지냐, 그다음에 가로구역이냐, 지구냐, 계획이냐, 접함이냐, 저촉이냐, 그다음에 뭐 이제 구역, 계획, 이제 그런 것들까지 한번 제가 소상하게 다 이제 용어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좀 훨씬 편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간 되면 해드리고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민 제한으로 지구단위 계획 확장과 지구단위 계획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대상 토지 면적, 그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질문했냐? 국토계획법 26조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의 주민 제한 시, 그죠? 계획이잖아, 계획.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주민 제한으로 했을 때, 그죠? 만약에 국가가 지정했다면, 여러분, 이거 만약에 국가가 지정했다면 3분의 2 저희가 아니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10% 이내에서 변경이 가능하죠. 그죠? 제한하면.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구단위 계획을 설명하면서 국가가 지정했냐, 아니면 주민이, 박영춘이가 입안 제한했냐, 그거에 따라 달라진다. 뭐 3년이냐, 5년이냐, 그것도 달라지고, 그죠? 그리고 변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10%냐,
10% 내에서 가능하냐, 아니면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소유가 동의가 필요하냐, 그런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 다 기억 못해요. 저도 필요할 때 제 교재 컨트롤 F 치고 항상 찾아봅니다.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일부 확장하면서, 확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일부 확장하면서 기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구 단위 계획 내용 변경되는 것으로 주민 제한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토지 면적은 어떻게 되는가? 그죠?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제 옛날에도 한번 제 블루오션 기자 설명했는데, 가구하고 획지가 있죠. 가구하고 획지가 있죠. 그러면 가구 토지 소유자의 3분의 1을 동의를 받아야 될까요? 획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될까요? 그거 다릅니다, 여러분. 그거하고. 그죠? 그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는 막연히 그냥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는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답변이 조금, 공무원도 물론 훌륭하신 분이지만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게, 가구나 획지나 요걸 구분해 줘야 돼요. 요걸 구분해 줘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 공무원 답변 지류회신에서 그걸 언급을 안 하셨어요. 그게 조금 아쉬움으로 좀 판단되네요. 제가 봤을 때는요. 나와 있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씀드렸지만 좀 내용이 이거 확장이구나. 확장이니까 그죠 관계없죠. 죄송합니다. 제가 변경인 줄 알고. 자,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의 이제 용도 변경 관련해서 한번 또 살펴볼게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게 지구 단위 계획이야. 이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이 이게 시점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이때 낙찰받는 거 하고, 이때 낙찰받는 거 하고, 천지 차이라고 했죠. 그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만 지정됐을 때는, 그죠? 계획으로만 지정돼 있을 때는 용도 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단 국가에서 못하게 건축허가 제한지역 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라고 딱 묶어버리죠. 아무것도 못하게. 그죠? 이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구역으로 묶었다면 아무것도 못하게. 근데 이제 이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내용들 할 수 있는지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공무원님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계획이잖아요. 구역이 아니에요. 구역 지정이 아니에요. 구역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3년 이내 또는 5년 이내에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죠. 그죠? 그 용어를 구분하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 국법, 토지에 대해서는 안 늘어요. 실력이. 그냥 수박 거달기식이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낙찰받고 아이고 그냥 진짜 실수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그때서 이제 이런 용어를 몰랐구나.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그냥 지구 단위 계획만 알고 낙찰 받았구나. 그 생각 한다니까요. 제가 그런 분들 수없이 상담했어요. 진짜 여러분 이 용어 단어 하나를 제가 구역인지 계획인지 진짜 이게 너무 답답해서 제가 이렇게 좀 목청을 높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좀 반드시 저번 강의나 제 블루오션 교재를 보면서 반드시 이거 숙지하셔야 돼요. 수립된 토지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용도 변경 관련. 그죠? 자,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답변. 일종은 미용실로 쓰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나 있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답변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4조에 따르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용도,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합니다. 그죠? 당연하죠. 그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되죠. 이와 관련된 지구 단위 구역 내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항이 없어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을 지구 단위 구역 내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어쩌고저쩌고 건축물 대장에 확인되는 경우, 건축물 대장이 없으면 안 돼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뭔 말인지 아시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 그죠?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지구 단위 계획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고. 따라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계획이죠. 수립 이전의 건축물은 지구 단위 계획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 다르더라도 계속 그 용도로 사용하되 건축물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 단위 계획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지구 단위 여기 구역이 지정되고
그 다음에 설계도면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설계도면 또는 실시계획 또는 결정고시, 계획의 결정고시가 된 상태에서는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 걸 내가 낙찰 받았어. 그래서 뭐 여기 미용실이 있는 걸 낙찰 받았어요. 그러면 미용실로 내가 계속 사용할 수 있냐 없냐 그 내용입니다. 미용실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걸 뭐 허물어버리고 새롭게 만들 때는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서 이 필지에서는 뭐해, 저 필지에서는 뭐해라고 정해놓죠. 그럼 그 내용대로 사용하라 이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지 않은, 실시계획이 나오지 않은 전이라면, 그죠? 전이라면 그냥 용도지역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죠? 용도지역에 사용되는 용도를 사용할 수 있는데,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허가 착공 제한지역, 개발행위가 제한지역 뭐 이런 식으로 묻겠죠. 그죠? 개발행위를 못하도록. 그죠? 이해 가시죠?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건 뭐냐? 여기 실효.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 후 지구단위 계획을 위반 중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3년이 경과되어 지구단위 계획이 실효되는 경우에 현재 위반 중인 지구단위 계획도 실효되는지 답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당연히 실효되겠죠. 그죠? 왜? 법이니까 이건. 자, 지구단위 구역으로 지정을 했어. 일단의 토지를 갖다가. 그죠? 일단의 토지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3년 후에 국가에서 만약 지정을 했다면 3년 후에는 실시계획 또는 도면, 그죠? 또는 이 계획에 대한 결정고시가 나와야 되죠. 그죠? 만약에 안 나오면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실효되냐? 당연히 실효되죠. 그죠? 민간 같은 경우는 5년 내내 착수를 해야 되고, 그죠? 민간 같은 경우 5년 내내 착수를 해야 되고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3년이 지나서 실효 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 실효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실효되지 않는 경우가 반드시 다시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돼야 되는 이게 5가지가 있어요. 6가지인가? 6군데가 있죠. 제가 전 시간에 또 블로우전 계좌에 제가 체크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요것을 여러분, 그래서 이런 땅들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낙찰을 받는다. 뭐 여러분들께 제가 다 공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한번 낙찰 받아보고 저한테 낙찰 받고 상담하던지 안 해주지만, 그죠? 이런 거 한번 낙찰을 받아보면 여러분, 아이쿠야 라고 땅을 치면 통곡합니다, 진짜. 그죠? 평생 지구단위 계획을 제가 지고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잘못하면. 그죠? 그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을 한번 볼 거예요. 대충 제가 지금까지, 642강의 설명하고 대부분 비슷해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은 국토계획부에서 위임한 거죠. 그죠? 건설교통부 장관 명의로. 그럼 보면 이제 뭐 1장의 총칙, 2장의 지구단위 계획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 수립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3장의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 4장의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 산업형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 복합용도형 뭐 수립 기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의미만 살펴볼게요. 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한 번쯤은 공법을 공부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읽어봐야 돼요. 근데 읽어보면 여러분 뭔 말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제 교재 이제 후단에 설명할 건데 제 교재에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이라고 해가지고 요걸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편하게 제가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어요. 반드시 봐야 될 것들, 내용들은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이렇게 제가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 원본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기 편하시라고. 그런데 처음에 이거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 보면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 몰라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자, 그래서 여러분 대략 교재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대략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편하게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침의 의미 나와 있는데 뭐 잘해보자 이거예요. 그죠?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그죠? 잘해보자 이겁니다. 그죠? 지구단위 성격은 그죠? 뭐냐? 성격은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도시관리 계획으로 정한다. 이게 뭐예요? 조례요, 조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조례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우린 지구단위 지구단위 계획은 조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례를 반드시 보세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이건 설명 안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지침에 나와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아무데나 막
뭐 진짜 다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내하고 도시지역 외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도시지역은 뭐예요? 주상공이죠. 주상공에도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지정할 수 없는 곳이 있어요. 도시지역 외 녹관농자죠. 녹지지역, 자연환 그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 비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 외에도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지정할 수 없는 곳이 있어요. 특히 비도시지역, 녹관농자에는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에만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설명할 성장관리계획 구역은요, 도시지역 빼고 다 지정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건폐율 인센티브도 있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제가 아주 소상하게 일부 시의 사례까지 들여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조만간에. 그리고 또 그걸 낙찰받은 분도 계시고, 저희 구독자, 저 188만원짜리 교재 구매하신 분 중에 낙찰받은 분도 계시고요. 생산녹지지만,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고 딱 찍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인센티브가, 생산녹지는 뭐예요? 건폐율 20%죠. 그렇지만 3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거의 뭐 계획관리 수준이죠. 대박이죠, 이분. 그죠? 대박이에요. 이 용도적으로만 본다면. 근데 한 가지 실수한 게 있다만.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계획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이 50% 포함되고 여기다가 생산녹지, 생산관리, 뭐 보존관리 이런 것들이 50% 이하야 돼야 된다.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도시지역도 지정할 수 있고 도시 외적도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도시지역 외적이죠. 도시 외 지역에서는 대부분, 그러니까 일반 비전문가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딱 그래요. 제가 참 진짜 무식한 사람들 진짜 많다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토지공법 전문가하고 얘기를 했어요. 공법 전문가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농림지역 있는데 이게 여기 진짜 짜증난다고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이거 뭐 아무것도 못하고 이거 뭐 지구단위 계획만 세워서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전문가입니까? 이런 분이. 그래서 제가 진짜 저는 그래요.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누가랑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 술 먹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농림지역인데 그냥 뭐 정확히 뭐라고 하더라? 뭐라고 한데 여기를 갖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한대. 근데 지구단위 계획은 여러분, 관리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의 면적이 50% 이상인 계획관리지역 플러스 나머지 생산관리나 보존관리 이런 쪽에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개발진흥지구 또는 용도지역을 폐지하고 이런 데만 지정할 수 있거든요. 지구단위 계획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비도시지역이라고, 여러분 어디가 실수하지 마세요. 이런 거. 비도시, 관, 농, 자죠. 도시지역은 다시 주상공록이죠. 그러니까 녹지지역부터 비도시죠. 이 비도시지역이라고 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망신당합니다. 그죠? 망신당해요. 하려면 무슨 개발진흥지구라든가 그런 걸로 지정이 돼야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안에서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및, 그죠? 복합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에 포함되지 아니야,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요, 다른 지구와 같이 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개발진흥지구로서 지정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지정이 돼야지 지구단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물론 같이 진행되는 거예요. 같이. 자, 그 다음에 또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여기 있네. 지구단위 계획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지구가 있어요. 정비구역 어쩌고 이렇게, 시가와 조정구역 어쩌고, 녹지지역에서 어쩌고 이런 거, 그죠? 이건 좀 반드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혹시나 지구단위 계획 낙찰을 외우지는 마시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낙찰을 받으실 분들은 혹시 내가 낙찰 받고자 하는 곳이 이것이 아닌지, 여기가 아닌지 요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요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낙찰 받으세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나오죠. 그죠? 어떤 전문가들 지구단위 계획 변경 안 된다고 입에 거품 물고, 그죠?
거품 물고 얘기하죠. 지구단위 계획.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도 그런 얘기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야, 이렇게. 그죠? 항상 이렇게 예를 제가 드는데, 여기는 반도체 공장으로 지구단위 내용이 돼 있고, 여기는 식품회사로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이제 뭐 화학 회사만 들어와라. 여기는 반도체 회사만 들어와라. 여기는 뭐 이제 농림 식품 관련 회사만 들어와라고 했는데, 자, 내가 목적이 중장비 제조야. 그런데 내가 이 토지를 낙찰 받았어. 그러면 이 중장비 회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고 싶은데 반도체 용도로만 쓰라고 했잖아요.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서. 그죠? 그러면 난 여기 중장비는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평생 못 들어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요. 이게 만약에 민간 제안으로 인해서 우리가 박영춘이가 제안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세워졌다면 이 토지 소유자, 일단의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가군지, 획진지, 요것도 구분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군지, 획진지. 요건 나중에 제가 용어 구분해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토지 소유자, 일단의 토지 소유자들의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국가가 지정했다. 내용을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이 지구단위 계획 토지에, 그죠? 10% 미만에서는 가능합니다. 그죠? 이 면적의 10% 미만에서는 가능해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변경 안 된다고 거품 무는 분들 좀 반성 좀 하시고, 그죠? 웬만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국민의 여론이 조성되고 여야가 합치되면 헌법도 바꾸는 세상인데, 이런 지구단위 계획이나 하나 못 바꾸겠습니까? 그리고 안 된다고 하시는 분, 비읍으로 시작하는, 그죠? 이분들 좀 공부 좀 하시고 강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지구단위 계획 변경은 좀 쉽지는 않아요. 그죠? 어떤 다시 설계를 해야 되고, 그죠?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죠. 또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원칙에 맞아야 되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오는데, 자, 구역면적의 10%, 지구단위 계획 구역면적의 10% 이내 및 변경 및 동변경 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 변경, 이런 것도 변경할 수 있죠. 그죠? 이것은 뭐예요? 국가가 지정하는 거죠. 국가가 지정하는 곳. 그죠? 자, 그리고 뭐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뭐 결정되시지 않으면 뭐 해제된다. 그죠? 그리고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 지역, 요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평생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구단위 계획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 지역을 땅을 낙찰받으면 평생 지구단위 계획 업고 다녀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뭐 또 이제 이렇게 다른 건 없고요. 여기 나와 있네. 그죠? 제가 요거 내용을 하나, 요거 진짜 여기 상담사에 하나 적어놔야 되겠다, 이거. 여기 있구나. 이게 여러분도 만약에 이제 어떤 지구단위 계획을 입안하시려고 하는 단체라든가 그 지역이 있으시다면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한 2달 됐나? 어느 지역, 제가 지역이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그 지자체 또 괜히 망신 줄 수 있으니까. 어느 지자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일단의 토지에 대해서, 여기 뭐 토지주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뭐 그죠? 필지별로 이렇게 이 토지들이 모여서 지구단위 계획 입안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나왔네. 지방 한 지역자에서 주민이 먼저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을 하고자 제안서를 올렸는데, 제안서를 올렸죠. 왜? 여기 좀 낙후되고 그랬으니까. 그죠? 낙후되고 그랬으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역을 먼저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해버렸어요. 민간이 먼저 우리가 이렇게 개발하겠다라고 했는데 제안서를 올렸어요. 제안서를 올리고 난 다음에 국가가 자기들이 임의대로 그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대로 여기를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입안 제한하는 거하고 국가에서 지정하는 게 하고 일맥 서로 충돌되는 거죠. 그럼 어떤 게 먼저일까요, 여러분? 국가에서도 이미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주민들이 지구단위 계획을 작성해서 올린 걸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다 다시 국가에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다시 지정해버렸다? 자기들의 어떤 설계 계획대로?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민들이 만약에 당연히 올렸으니까 주민들 이익을 많이 대변하겠죠. 그리고 국가에서는 공공개발을 많이 유도를 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웠겠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충돌이 있었던 사건도 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지정을 하려면 먼저 국민에서 개인들한테 이렇게 주민들이 올라왔잖아요. 위반 제한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가에서도 설령 자기들도 모르게 여기다 구역 지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제한이 공식적으로 올라왔으면 요 제한을 존중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 조안을. 제가 볼 땐 요것은 좀 이렇게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제가 그래서 뭐 좀 얘기가 좀 길어질까봐 지단체 얘기는 안 할게요. 어쨌든 그런 사건도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제한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내용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변경에 관해서, 자, 주민은 다음에 해당하는 변경에 관해서 이미 지구단위 계획이 매일 불합리한 일을 주장하다고, 그러니까 주민도 그죠? 동의만 있으면 다 변경 가능합니다. 변경에 대해서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 지침에 이렇게 상세하게 실은 않는데, 이 지침조서도 안 읽어보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변경이 안 된다라는 전문가 있으면 정말 제가 얘기했잖아요. 개하수라고. 그렇게 좀 하지 마시고, 지구단위 계획을 강의하려면 여러분 최소한 지침 정도는 읽어봐야 돼요. 지리외신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침에 모든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지침도 안 읽어보고 변경하기 힘듭니다. 이거 낙찰받으면 속된 말로 붙을게요. 좆됩니다. 평생 반도체 공장으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딨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대한민국 공법 1인자라고. 뭐 믿거나 말거나 우리 여러분. 자, 변경 가능하죠. 또 여기 수립 변경에 대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요. 가능하다고요. 조건이 맞으면. 그죠? 또 일부 토지에 대해서도 변경 제한할 수 있다. 2-6-5에도 나와 있고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또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지역 내에서는 용적률을 120%까지 상향시킬 수 있죠.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죠. 그렇죠? 또 건축물의 높이도 역시 120% 이내에서 완화할 수도 있고 혜택이 많아요. 그럼 물론 용적률 완화 규정은 뭐 적용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한번 보시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면 그죠? 변경도 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입찰 들어갈 때 그 용도가 뭔지 그건 먼저 파악해보면 그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보면 다 나와있어요. 모르면 담당 부서에 전화하세요. 이 토지의 용도가 뭡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다 알려줘요. 그 다음에 뭐 구절에 건축물 용적률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 대부분 다 비슷한 거니까 아이고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대부분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2편을 했는데요. 지침하고 변경, 그 다음에 지리외신 몇 가지 살펴봤는데 별거 없어요, 여러분. 지구단위 계획 특별히 아까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거하고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거 정확히 체크하시고 숙지하시면 별 내용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이제 교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교재판매는 이렇게 이제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판매합니다. 기존에 이렇게 메인 교재 1300페이지짜리하고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맹지, 무허가 외 몇 가지 더 있어요. 요거에서 요게 한 596강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것도 한 1300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보조 파일 50개가 있고 블루오션 교재는 이렇게 있는데 요것도 한 2000페이지 됩니다, 여러분.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요걸 알기 위해서 블루오션 교재인 내용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좀 바뀌는 게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12월까지는 이렇게 기본교재 하고 블루오션 교재 이렇게 나눠서 판매를 하거든요. 기본교재를 사시는 분에 한해서 블루오션 교재를 판매합니다. 블루오션 교재 요것도 한 1500페이지, 2000페이지 돼요. 더 많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2000페이지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요렇게 다 개별적으로 다 잘라서 판매할 겁니다. 이렇게 다 개별적으로 잘라서 판매를 할 건데 최소한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100% 된다.
요것은 최소한 150만원. 그 다음에 맹지개발 사례 요것도 100만원. 그 다음에 불법 무허가 건축물 해결하는 방법들 요것도 역시 100만원을 책정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15가지가 이 블루오션 규제에 다 들어있거든요. 다 들어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렇게 다 잘라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금액적인, 물론 내가 이 부분만 공부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라서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뭐 편할 수 있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법이라는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반드시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같이.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지금 하고 있는데, 국토계획법에는 뭐 산지법 일부, 건축법 일부, 도로 일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 있어요. 왜? 연관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거고, 더 부담되시기 전에 올해 안에 구매하세요, 여러분. 부담, 정말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제 교재 가지고 6개월이나 3개월 정도만 진짜 바짝 공부하시면요, 여러분들 강사보다 더 좋은 실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딱 어떤 물건을 보는 순간, 아,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건 뭐가 문제야,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해야지. 특히 우리가 경매를 배우는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돈 벌기 위한 거잖아요. 돈 벌기 위하면은 첫 번째, 건축허가권이 살아있어.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을 해야 돼, 내 앞으로. 이거 못 풀어요, 여러분. 시청에 가보세요. 저는 근데 박영춘이는 100% 푼다. 이 교재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40개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맹지, 여러분, 대한민국 70%가 맹지예요. 맹지 매매가 안 된다고요? 맹지를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가? 맹지를 어떤 걸 사서 우리가 어떻게, 맹지 진짜 1억짜리를 뭐 2천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걸 이쁘게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외에 다수의 개발 사례, 판매한 사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농지라든가 어떤 토지에 불법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있어, 그죠? 건축물장도 없고 등기부도 없고, 그럼 다 이게 불법 무허가 미등기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 이 블루오션 길에 다 들었습니다. 지금은 요거 플러스 이제 알파가 있는데, 알파 몇 가지 더 있어요. 지금은 요걸 100만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물론 기본 교재 구매하시는 분에 한해서 내년부터는 요거 각각 100만원이 다 넘습니다, 여러분. 경매 10년 공부해도 이거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최고의 어떤 가치를 한 방에 배우는 거예요, 한 방에. 경매 공부 열심히 해보십시오. 권리 분석은 학원 다니면,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그죠? 한 달 정도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다 해요, 누구나. 그렇지만 토지는 보통 2년, 3년 이상 걸려요. 전문가 판el에 오르려고 한다면 5년 이상 걸리고, 그죠? 토지나 이런 공법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단기간 내 6개월이나 3개월 이내 또는 1년 이내에 제 교재만 보고 공부한다고 하면, 제 강의하고 같이 여러분 단방에 전문가 판el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하이라이트 요거 3가지,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100% 하는 거,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든 없든 뭐 그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요거 3가지 제일 중요한 거.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기 교재를 구매하시려면 빨리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정말 어차피 부동산은요, 여러분들 한번 부동산 발을 들이신 분은 언젠가는 또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요. 기회는 항상 2년, 3년 만에 이렇게 사이클 그리면서 오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내년하고 내후년이 정말 부동산 투자하기 최고의 적기예요. 감사합니다.